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건 정말 수만 가지고 실제로 등교 거부까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애들은 좀 다른 파트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막 우울이 심해진다든지 불안이 심해진다든지 막 분리불안 같은 거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뭐 그럴 때 정서적 불안이 엄청나게 크게 생긴다든지 그 스스로 막 자퇴해야겠다는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또 다른 어떤 자존감의 영역이나 학습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 손쓰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 가기 싫다는 그 행동 하에 밑에 있는 진짜 아이들의 현재 자아 발달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를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에 이미지를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물론 이성적으로는 다 알겠죠. 뭐 친구들도 사귀고 사회성도 막 배우고 뭐 그런 어떤 당연히 내 나이에 당연히 소속되어야 되는 조직이니까 가야 돼라는 거 머리로 알겠지만 마음으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정말 얘가 그러니까 첫째 그 아이가 무엇을 추구하는 아이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할 때 즐겁고 무엇을 원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벤트가 없으면 지루해. 그러니까 생활이 이벤트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안정된 매일 루틴하게 아침에 눈 뜨고 삼시세끼 해먹고 그냥 일하고 이런 삶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벤트 참 아이러니한 게 이벤트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막 자유롭고 새로운 거 좋아 호기심 많고 뭔가 막 자기가 아주 액티브하게 막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부모님들은 얘가 이벤트를 엄청 좋아하니까 자꾸 이벤트를 마련해 주는데 이 이벤트 때문에 일상이 잘 작동이 안 되고 학습이나 이렇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지루함을 더 많이 느껴서 얘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되게 힘이 들어요. 그 일상은 잘 루틴한 삶을 정말 잘 유지하면서 일부러라도 필요 없어도 잘 유지하면서 간간히 그 이벤트를 계속 막 한 달에 몇 번씩 여행 가고 이런 프로그램을 잡지 마시고 간간히 짧게 짧게 하고 방학 때 오히려 몰아서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루틴한 삶에 그건 정말 그야말로 몰아넣은 이벤트가 될 수 있고 다시 일상으로 자꾸 돌아오는 적응력을 높여주시는 게 방법이에요. 내가 주목받지 않는 환경은 참을 수 없어. 이런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싫다고 하더라고. 내 중심으로 이 질서가 이렇게 잘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 안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관심과 애정을 듬뿍 받았는데 막상 학교를 가니까 그냥 아이들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같이 놀다가도 자기의 질서만 되게 강조하고 자기 말을 무시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유아 시기에는 정말 거대 자가 있죠. 자기가 한 왕국의 왕이에요, 다 유아 때는. 근데 그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서 나는 이 학교의 한 사람의 일원이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되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자기 크기를 모르면 힘이 들어요. 늘 분노해야 돼요. 늘 짜증스러워야 돼요. 늘 부적절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센 척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감을 잃게 돼요. 소심해져요. 위축돼요. 저는 우리 양육 환경에서 특히 부모 교육에서 공감과 이해, 아이의 존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존중은 그 아이의 사회적 위치와 한계 내에서의 존중인데 얘를 팽창시켜 가지고 내가 너무 거대한 사람으로서 나를 인식하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육 환경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위계적 질서도 정확하게 부여해 주셔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다하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걔가 원한다고 해서 자꾸 조율해 주는 게 아니라 한계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되고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사실은 아이들이 이런 상태로 가지 않거든요. 엄마가 너를 좀 더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가 조금 조정이 되면 그래도 조금 수월하겠어? 어렵지 않겠어? 이렇게 돼야지. 한번 그렇게 하면 그 순간은 걔가 기뻐하고 안정감을 찾는 것 같지만 항상 한계를 깨고 나면 더 큰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부모님들이 그 경청과 존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되게 유능감에 휩싸인 애들이 되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게 힘들어서 학교 가는 게 싫은 게 있어요. 아니 근데 꼭 유능해야 가요? 예전에 제가 만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입학하자마자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그래서 학교를 안 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난 공부를 못하는데 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 그래서 제가 걔한테 질문한 게, 그럼 너는 공부를 잘해야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는 거니? 학교를 다닌다는 건 공부를 꼭 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웬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아, 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구나. 응. 학교는 공부를 웬만큼 해야 되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어떤 애는 도시락만 까먹으려고 가고, 어떤 애는 축구하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싶어서 가고, 어떤 애는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치기 위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너는 학교를 웬만큼 공부하는 일정 정도의 유능해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했더니, 걔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물론 어떤 조직에 가면 그 조직에서 이루는 일을 일정 정도 다 수행해야죠.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 수업 시간도 집중해야 되고 친구 관계도 해야 되고 학교 룰도 지켜야 되고 이게 모두 학교에서 또 하는 여러 가지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게 다 이제 어떤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다 다른 건데 너무 유능감에 맞춰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늘 테스트 받는 기분일 거예요. 아니, 늘 테스트 받는데 왜 가고 싶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얼마나 와닿게 하느냐. 사실은 말보다 제가 아까 예를 든 대로 걔가 즐거워하는 경험을 하길. 도대체 얘가 어떤 부분에 분명히 표현을 안 하지만, 충족되지 않는, 뭔가 결핍된, 뭔가 아쉬운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르코님이 찾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싫어하는 걸 왜 억지로 해야 돼? 이 아이들이 또 이제 되게 반항 행동도 많이 하고 일탈 행동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또 이런 친구들 중에서 그 학교에서 선생님과 부딪히는 애들도 있지만 또 학교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그냥 계속 투덜이 스머프처럼 하는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또 이제 학교 싫다고 엄마 아빠를 막 못 살게 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전형적으로 뭐예요? 룰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싫다고 다 안 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다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야. 그리고 자꾸 이런 거를 설득하고 해명하고 해설해 주려고 하는 부모 밑에서 보세요. 내가 합리적인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 합리적인 근거로 자꾸 이성적으로 자꾸 설명해 주는 부모가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감정의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논리로 설명해. 그럼 자기 논리를 막 발달시켜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왜? 원초적인 목표는, 나 좋아하는 거 포기하면서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기 싫어. 저거 받아들이기 싫어. 저 규칙 싫어. 이거거든요. 감정이에요. 싫은 거. 우리도 더러운 데다 손대고 설거지하는 거 싫어. 음식물 쓰레기 가는 거 싫어. 근데 기꺼이 하잖아요. 그거 배워야 되는데 감정의 이슈란 말이에요, 그거는. 룰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이해되어야 그 룰은 룰인 거야. 이거예요. 그래요? 아니죠. 내가 정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전체적인 이 조직의 룰이면 나는 따라야 되는 거를 배우는 게 초등학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학교라는 곳이에요. 이 전제를 부모님들이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중요한 건 그걸 포기하고 차단하고 회피하고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거기에 임하고 있는 어떤 형태로 하면 자극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그래서 자기 답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들인 거죠. 별로 다른 데서 다루지 않는 이 네 가지를 조금 오늘 학교 싫어 이러는 애들의 속마음을 조금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체리쿠님은 어떤 스스로의 답을 좀 혹시 찾으신 게 있다면
어떤 답을 찾으셨는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각각의 솔루션이 다 다른 거 아시겠죠? 이벤트가 없으면 지루해. 이런 거대자를 갖고 있는 거, 유능감에 매몰되어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룰을 자기가 정해야 된다고, 자기가 좋고 싫고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근원적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코칭, 그런 양육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오늘은 좀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